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기적의 입버릇이라는 책이에요. 기적의 입버릇. 소리내어 말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사토 도미오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이석수님이 옮기셨어요. 출판사는 중앙북스에서 출판한 책이에요. 저번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책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잠자는 동안 성공을 이뤄주는 마법의 말. 꿈이나 소망을 말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침실에서 잠들기 직전이다. 침실에서는 조명을 낮추고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시각 정보가 거의 없다. 또 밤은 대체로 조용하고 당연히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도 꺼져 있으므로 최소한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푹신푹신한 침대 위에 누워 있기 때문에 촉감은 최고 상태다. 침실에서 미각이나 후각 기능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즉, 밤의 침실은 우리의 오감이 한없이 편안해지고 최고의 쾌감 상태가 되는 장소다. 물론 이런 상태는 자율신경계의 안정을 가져온다. 이런 곳에서 당신이 꿈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 당신의 뇌는 오로지 자신의 말에만 집중한다. 아무리 작은 말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차분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당신이 잠든 동안 깊은 잠재의식 세계에서 자율신경계는 성공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다. 앞으로는 잠들기 전에 자신의 꿈을 낭송해서 당신의 뇌에 들려줘라. 갖고 싶은 자동차나 별장, 좋아하는 이성의 사진을 바라보는 것도 좋다. 말의 영적인 힘이 당신이 잠자는 동안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행복을 만드는 호르몬. 우리가 행복하다, 기분 좋다고 느낄 때 뇌에서는 수많은 쾌감 호르몬이 분비된다. 대표적인 쾌감 호르몬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욕구, 욕망에 깊이 관여하는 도파민이다. 도파민은 흥분을 가져오는 호르몬으로 꿈이나 목표를 발견했을 때 특히 많이 분비된다. 쾌감은 호기심이나 창조성과도 관계가 깊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실현해 가는데 관과할 수 없는 호르몬이다. 덧붙여 도파민의 분자 구조는 마약의 각성제와 거의 동일하다. 또 하나의 쾌감과 관련된 호르몬, 베타 엔도르핀이다. 이는 도취 작용을 하는 호르몬으로 쾌감을 지속시키고 전신을 생생한 기쁨으로 채워준다. 맛있는 식사나 술, 섹스를 통해서도 증가하는 것이 확인된 철저하게 쾌감을 음미하는 데 기여하는 호르몬이다. 또한 베타 엔도르핀은 면역력을 높이거나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뇌 기능을 높여주는 작용도 한다. 이 같은 쾌감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반복 설명하고 있는 말과 상상력이다.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다. 당신이 일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말은 그대로 당신의 의식이 되고 당신의 세계상을 만든다. 즉, 당신이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꿈을 이루고 싶다면 먼저 말을 바꿔야 한다. 미래는 선택할 수 있다. 인생은 하나의 레일 위에 달리는 경주가 아니다. 우리는 수백이나 되는 갈림길 중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다. 부잣집에 태어난다든지 도시에 태어난다든지 또는 모델 같은 이목구비로 태어난다든지 우리는 환경이나 용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설령 유복하지 않은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해도 행복이라고 여길 것인가?
아닌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배우나 모델 같은 이목구비가 아니라 해도 자신을 멋진 여자라고 생각할 것인가 아닌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뇌에 있어서 사실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다. 예를 들어 40살이 되었을 때 벌써 40이군 하며 탄식하는 것도 당신의 선택이고 해석이다. 그리고 아직 40이야. 아직 40살이야. 인생은 지금부터가 황금기 라고 기뻐하는 것도 당신의 선택이고 해석이다. 이때 40이라는 숫자나 40살이라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우리는 선택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자아 이미지가 인생을 결정한다.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자아 이미지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큰 부자라 해도 나는 불쌍하다, 나는 고독하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고독하고 불행한 일생이 된다. 그 반대로 현재는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않더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많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행복해지고 훌륭한 친구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 혹시라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면 마릴린 먼로의 생애를 떠올려 보라. 그녀는 아름다운 용모와는 정반대로 극히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자아 이미지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나는 예쁘다, 매력적이다, 행복하다고 하는 주관적인 해석에 근거한다. 홀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양녀로 들어가거나 양육시설에서 자라면서 부모의 애정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성장한 먼로는 영원히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비극적으로 최후를 마쳤다. 그녀의 생애에서 배워야 할 것은 너무 많다. 자신을 좋아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어떤 자아 이미지를 갖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은 크게 변할 것이다. 누구나 생각대로 인생을 이끌어간다. 자아 이미지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인생의 중요한 법칙이 있다. 그것은 현재의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대로 인생을 걸어온 결과라는 것이다. 지금 돈이 없는 사람, 애인이 없는 사람, 좋은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 정도가 나의 한계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결코 주위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이 아니다. 원인은 전적으로 자아 이미지에 있다. 당신의 자아 이미지를 바꾸면 그것만으로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 생각을 바꾸면 당신은 틀림없이 생각대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즉, 자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된다는 뜻이다. 인생의 핸들을 잡고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는 것도 왼쪽으로 꺾는 것도 당신의 자유다. 단, 목적지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도 있다. 꿈을 반복 낭송해서 뇌에 목적지를 알려주어라. 그러면 당신은 길을 잃지 않고 결승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부분은 걷는 운동으로 뇌와 몸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라.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뇌의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이 중요하다. 특히 권하고 싶은 것이 걷기 운동이다. 1초에 2보의 속도로 매일 한두 시간 정도 걸으면 된다.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는 하반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권하는 것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걸으면서 사색을 하곤 했다. 걸으면 머리 회전이 빨라지고 철학적 논의를 깊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도 있다. 걷기 운동을 20분 정도 계속하면 뇌에 베타 엔도르핀과 도파민이 분비되어 황홀한 쾌감에 휩싸인다는 것이다. 이른바 러너스 하이의 상태다. 그리고 도파민의 의욕의 뇌인 축좌핵을 자극해서 전신에 의욕의 지령을 보낸다. 이로 인해 호기심이나 창조성이 샘솟게 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40분 정도 걷고 나면 세로토닌이라는 안정 효과가 있는 쾌감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은 도파민에 의해 고양된 감정을 억제하고 뇌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준다. 걷기 운동에는 이외에도 체형 교정이나 바스트업 효과, 더 나아가 얼굴을 작게 만드는 효과까지 있다. 걷기 운동으로 항상 뇌와 신체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두자. 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